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 김영민입니다. 되게 심려 많으시겠습니다. 뭐 산불도 많이 나고 해서. 글쎄요, 피해가 너무 예, 어마어마하고, 예.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다 힘든 시기인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산불의 뭐 원인이라면 많겠지만 뭐 실화도 네, 많겠지만 가장 네. 주요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산불의 발생 원인이야 뭐 다 인위적인 거죠. 음, 인공적인 거고, 물론 자연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경우, 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지금처럼 한참 건조하고 또 바싹 말라 있는 이 시점에 작은 불씨가 튄다라는 거는 사실은 산에 있는 지금 수목의 상태는 휘발유 같은 상태거든요. 음, 여기 불씨 하나가 튄다라는 거는 뭐 게다가 이런 엄청난 뭐 태풍급 바람이 부는 상태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그 산불 확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이유는 뭐 당연히 사람들이 만들어낸 실화일 가능성이 높죠. 음. 근데 이제 요즘 많이 나온 말 중에서 우리나라의 산림청의 정책, 특히 네, 침엽수 중심의 어떤 조림, 소나무 네, 특히 이제 예, 그런 게 정말 문제를 키웠고 그게 뭐 상당한 주 원인이다. 이 큰 예, 산불에 이제 그런 말도 예. 나오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침엽수 조림, 그렇죠. 소나무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조림 수종 중에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예, 예. 침엽수림, 우리나라 산의 분포를 보면 침엽수림이 3분의 1, 화력수가 3분의 1, 두 개가 섞여 있는 건 호남림이라고 하는데 3분의 1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은 인공조림한 건 6%밖에 되지 않고 94%는 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우리나라의 토종수림입니다. 그런데 이게 침엽수수림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게 뭐 산불의 그 주요 확산 원인이 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조성한 조림의 비율을 보면 2000년 이전에는 말 그대로 이제 황폐화된 산지였기 때문에 빨리 자랄 수 있는 침엽수 위주의 조림이 주가 이루어졌었고요. 2000년 이후에는 오히려 화렵수림을 그 조림하는 비율이 이 절반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이제 최근에 경제림 조성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목재 생산률을 좀 보완하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침엽수 조림을 조금 올린 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나무만 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소나무를 심었다라는 게 일방적으로 그 심는 행위 자체가 산불을 확산하는데 주범이었다,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로 과도한 일반화죠. 저는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음. 근데 뭐 송신 같은 경우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뭐 확 터지면서 예, 어떤 불을 더 일으키거나 어떤 그런 예, 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맞죠. 음, 그거는 침엽수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속성이죠. 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이나 독일 같은 이런 그 산림 선진국이라 하잖아요.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데도 네, 보면은 침엽수림 수종이 굉장히 많아요. 음, 특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가까운 일본을 이야기를 들자면 삼나무 편백처럼 우리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는 수종들도 다 대부분 다 침엽수거든요. 근데 음, 문제는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나라 산림은 보존을 주요 목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관리되어 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어가서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나무를 베서도 안 되고 그대로 음, 둬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산림 내 인목 축적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잡목도 굉장히 잘하고 관리를 잘해줬기 때문에 음, 그래서 어느 산을 가도 조그마한 불씨만 하나 튀어도 그냥 불쏘시개가 돼서 번지는 그런 현상은 비단 침엽수림뿐만 아니고 화렵수림에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우리나라 산림을 보면은 조성한 그 인공 조림을 한 산보다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자연림이 대부분 다 민가 주변에도 많잖아요. 예, 예, 자연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은 그 안에 침엽수, 화렵수가 적당히 섞여 있다 할지라도 음, 엄청나게 많은 퇴적물이 그 안에 쌓여 있단 말입니다. 그 음, 퇴적물이 산불을 쉽게 끌 수 없게 잔불을 정리할 수 없게 하는 역할도 하고 이런 음,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거지. 아까 음, 말씀드렸듯이 전체 침엽수 비율이 우리나라의 3분의 1인데 그중에
6%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인공조림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 큰 산불이 원인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과도한 거 아닌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간벌 같은 거를 하거나 그 산림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우리나라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관리되지 않는 산을 한번 가보시면 사람이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자연 나는 자연이다 같은 거 보면 아실 수 있듯이 대부분 다 상록수가 아니고 화렵수잖아요.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그 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지 않았을 때는 이게 다 낙엽수로 떨어져서 그게 다 발화의 그 소재가 되는 재료가 되는 그런 걸로 산에 첩첩이 쌓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리되지 않는 산이 말 그대로 불이 나면 한꺼번에 그냥 그 집단을 쌓는 것처럼 후루룩 타버리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이죠. 그러면 네. 말씀하신 대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연발화보다는 실화가 주가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이죠. 예. 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낙엽이나 이런 게 쌓이게 되면 네. 이게 이제 뭐 나무에게 좋은 비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낙엽이 쌓이는 건 막을 수 없죠. 그다음에 좋은 비료가 돼서 토성을 좀 더 비옥하게 하는 건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불이 번지는 게 밑으로 번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수관화라 해가지고 이번 큰 바람을 만난 것처럼 나무와 나무 사이를 비행해서 몇백 미터를 날아가서 이렇게 불이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이제 민가 주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이번 불의 속도도 뭐 시속 60km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민가 주변으로 형성된 숲은 저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산불 억제 방식으로 주변에 있는 쌓여 있는 낙엽 층의 두께를 굉장히 낮추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건 과거에 원시림을 생활 기반으로 했던 원시 그 부족들이 했던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그 두께 이상으로 쌓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억제 방법이기도 해요. 그와 같이 너무 밀식돼 있고 완전히 잡목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숲의 인목 축적량을 줄여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줄이면은 불이 전부 태우지 않고 껍질만 살짝 그을리고 넘어가는 경우도 이번에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 지방에는 지금 네. 이번에도 이제 막 인명 피해가 많이 난 이유가 노령화되어 있는 인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그분들이 산림집이 있다고 해서 그 산을 관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건 산림청하고 뭔가 협업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뭐 국가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렇습니다. 관리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와 같이 산에서 나는 부산물을 가지고 땔감을 하거나 그 에너지 원료로 쓰는 일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산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을 이용한 숲가꾸기나 아니면 완전히 나무를 베고 새로 심는 게 아니고 일정 비율을 솎아내는 솎아배기, 우리가 간벌이라고 하기도 하고 택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국가적으로 좀 다양하게 시행을 해서 그런 위험성들을 좀 줄이는 노력들이 계속 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솎아내기를 한달지 또는 수종갱신을 한달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산을 뱄다고 그러면 범죄시하는 정서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산에서 우리가 이모포개자 같은 경우 자기 산에서 나무를 합법적으로 일정하게 벨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민원을 넣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제가 살고 있는 산촌처럼 그 밑에 집 짓고 살아가고 있는 귀농귀촌인들도 이번에 엄청나게 피해를 받았는데 이와 같이 산이 관리되면 이런 대규모 인재는 이런 재난은 피할 수가 없는 필연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걸 관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만약 화렵수림을 이제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네. 이 화렵수림으로 만약에 산이 가득해진다면 수정 변경을 해서 예. 그러면 산불 위험이 주는 건 맞나요? 산불 위험이 주는 건 아닐 거고요. 네.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조금 낮춰지긴 하겠죠. 그러나 지금 같은 기후 시대에 최근에 엊그제 산불이 한참 확산할 때 저도 밖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바람의 그 양이나 규모, 양태를 보면 이런 바람이 부는 데서는 화력수든 침엽수든 가차 없어요. 불을 안 내야 되니까. 당연할 재간이 없습니다. 불을 안 내야 돼. 불을 안 내야 대신 되니까. 대신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산불이 꼭 그 겨울철에만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 민가 주변에 있는 화력수림이 보호 수림으로 작동을 해서 민가가 보존됐다라는 글도 뭐 사진도 올리시던데 그거는 잎이 다 붙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잎이 다 붙어 있는 여름철이나 겨울철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한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람에 비산하는 불의 속도나 양태가 화력수림, 침엽수림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임도 같은 걸 많이 내서 네. 그런 게 화재의 무슨 뭐 통로가 되기도 하고 바람을 어떻게 하기도 하고 말씀도 하시던데 임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거는 임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많은데요. 임도는 사실 우리나라 임도가 전 세계적인 임도 밀도에 보면은 거의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산림선진국이라고 하는 OECD 국가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가까이 일본은 헥타당 약 평균적으로 25m, 독일, 오스트리아는 50m 이상이 돼요. 미국 또한 10m 이상이 되는 우리나라는 4m뿐입니다. 임도가 거의 없는데 예를 들어 지금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도 산불을 진압하는데 주로 헬기랄지 이런 수단을 쓰잖아요. 네. 그럼 낮에는 진압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근데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밤에는 헬기 뜨지 못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사람이 가서 꺼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물차를 갖고 올라가는데 소방차를 갖고 올라갈 수 있는 임도가 없으면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임도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 장점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해줘야 되는데 산에 임도가 있어서 이게 바람골이 돼가지고 나무를 더 많이 태운다? 그거는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일부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임도가 많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비율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산림의 임도 밀도를 헥타르당 5m로 올리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임도는 적고 또 그 임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그렇게 곱지 않기 때문에 임도가 그런 역할까지 했다라고 과도하게 추측하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잘 모르는 발언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의식을 많이 해결해야 되겠는데요. 감벌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뭐 쓸데없이 많이 베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산림청에서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예산을 의도적으로 그 사후 예산이랄지 뭐 산불 사후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책정해서 뭐 카르텔로 했다 이런 식의 비난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산림청은 농림부 제일 마지막 외청입니다. 예산도 농림부의 뭐 몇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서도 이번 산불에서 나타났지만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산을 통제할 수 있는 그 행정의 체계도 또한 분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또 국민들이 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러하고요. 또 하나는 이건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김영민 PD님한테도 뭐 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목재 사용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소 시대에 맞이해서. 그런데 목재 작업률이 16%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이 목재 작업률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기존에 있던 산에서 나오는 건 땔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뭐 어딘가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처럼 산림을 조성해서 경제림을 만들어서 거기서 작업률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종갱신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수종갱신을 한다라는 것은 산에 나무를 베고 다시 심는다라는 건데 이것 자체를 범죄시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은 논리적 모순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요. 정서적 모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나라 숲은 배도되고 우리나라 숲은 수종을 바꾼다 할지 경제림을 조성한다 할지 임업을 활성화시킨다라는 건 반대한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대목인지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거는 반드시 담론으로 한번 다뤄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래된 화두이기도 하고요. 예. 네, 그- 또 오늘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 수종 네. 변경 같은 경우는 화력수 같은 경우는 지금 고려는 되고 있나요? 또 하시고 있나요? 화력수도 최근에 그 수종갱신 수종 중에 선택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미론수랄지 미론수가 뭔지는 아시죠? 잘 벌이 사라지고 모르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미론수를 조림을 한다 할지 아까 말씀드린 방화림을 조성한다 할지 이런 것도 화력수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조림을 전부 침엽수만 하고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 이후로는 화력수와 침엽수의 조림 비율을 화력수를 더 조금씩이라도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2010년의 통계를 보면 화력수 조림이 훨씬 많아요. 50%가 넘어서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산의 조건에 맞는 우리 토양에 맞는 적절한 수종을 찾아내서 거기에 맞는 또 경제적인 목적도 또 경관적인 목적도 자연문화적인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은 이건 일방의 관점으로만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경제적인 면도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탄소 시대에 맞는 것도 고려해야 되고 최근에는 아주 밀도가 높은 산에 있는 나무들을 일부 숲가꾸기를 통해서 획득한 것을 산에다 두지 않고 갖고 내려와서 그걸 새로운 에너지로 만드는 산림 바이오매스 자립마을 같은 게 제가 살고 있는 이런 산촌에서 시도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다기능을 할 수 있는 그 산으로 바꿔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죠. 거기에는 일방적 관점, 그러니까 산불만을 보고 일방적 관점만으로 전부 화력수로 바꿔야 돼. 이런 논리는 가장 도움이 되지 않는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뭐 마지막으로 혹시 뭐 이야기 주신 것 중에서 덧붙이거나 뭐 해야 될 거 있으면 한 가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뭐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뭐 산림청 직원도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번 산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그 산불 진화대 요원들,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희생됐지 않습니까? 이분들 지금 이런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거 모르실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산림 행정이 잘못돼서 이 산불이 번졌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산불을 끌어가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위난의 시점에서는 먼저 당장 당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고 누구를 하나를 지금 분노의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희생양 삼아서 또는 마녀사냥하는 식으로 악인화해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과도한 추측이나 뭐 이런 걸로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악마화시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의 희생을 어떻게라도 좀 줄이고 또 우리 산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는 건강한 담론의 논의가 돼야지 아주 자극적인 선동의 문구와 비난의 어조로 이런 재난의 시기를 뒤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저는 정말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좀 자제해야 되고요. 특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확산하고 사실 그 근거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다 확인되지 않는 근거들도 많습니다. 본인이 주장한 논리에 맞출 수 있게 그 가공된 근거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 같이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어디서 나온 자료인가? 어떤 분은 우리나라 임도가 헥타당 50m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최근에 보이더라고요. 이게 또 문제가 됐다고 한단 말입니다. 이건 5m하고 50m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이런 논리들을 어떻게 생산해낼 수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자제해 주시고 이 위기를 겪고 나서 건강한 방식으로 토론을 하고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또 해결해야 되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